차렷 인사 안녕하세요. 벌써 반팔을 입는 시기가 왔습니다. 여러분들이랑 온라인 수업으로 긴팔 입으면서 수업을 이제 첫 촬영했던 때가 진짜로 많이 된 것 같진 않은데 어느덧 벌써 이렇게 됐네요. 선생님 머리가 좀 충격적이긴 하죠. 여름 때 이렇게 좀 짧게 항상 매번 이렇게 좀 자르고 가을 정도 때 가서는 선생님 항상 좀 파마를 좀 하는 편이긴 한데요. 선생님 머리 스타일이 어떤 거가 좀 잘 어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연초에 솔직히 약간 살짝 파마 있는 거 좀 어울리지 않았니? 어떤 게 선생님이 가장 예뻐 보이는지 한번 궁금하기도 하네요. 선생님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요. 오늘 여러분들이랑 수업할 내용이 아름다움과 관련된 주제로 여러분들이랑 좀 한번 생각을 하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아름다움은 과연 무엇인가요? 요 질문을 하기 전에 그러면은 가장 아름다운 남자 연예인은 누구니?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조인성 배우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조인성이 가진 뭔가 그 시원함과 그 선생님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 기럭지. 그래. 그러니까 조인성이 입으면은 정말 모든 정장은 정말 다 멋있더라고요. 남자가 봐도 너무 멋있고 남자가 봐도 와 진짜 이쁘다 할 정도의 정말 그 미소 그런 것들이 있어서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남자 연예인은 조인성을 참 좋아하는 편이고요. 가장 아름다운 여자 연예인은 누구 있니? 너무 많죠? 너무 많죠? 선생님 또 선생님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서 말씀드리면은 선생님은 그 박보영 박보영 같이 이제 웃을 때 이제 이렇게 쎄들 이렇게 되고 하는 그런 그다음에 이제 뭐 볼살도 살짝 이렇게 통글통글하게 되어 있는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뭐 이상형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눈에는 가장 좀 아름답고 예쁘더라고요. 그다음에 가장 아름다운 제품은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생각으로는 문득 딱 떠오르는 거는 요 근래에 출시된 그 휴대폰 중에 LG에서 나온 벨벳폰 있죠. 물론 스펙이 좀 좋지 않아가지고 지금 좋지 않은 평가는 받고 있긴 하지만 그 뒤에 선생님은 그래도 그 물방울 모양의 그 카메라 느낌이랑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오로라 해가지고 이제 빨강색부터 약간 노란색까지 같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뒷면 후면 디자인이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되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폰을 또 엄청 좋아하는 우리 아이폰 중들 아이폰을 좋아하는 그 사람들은 그 아이폰만의 되게 특이한 그 감성적인 디자인 그걸 너무너무나 예뻐하고 이렇게 추구하기 때문에 아이폰 제품만 또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 학교 주변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소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학교 안에서도 사실 숨겨져 있는 아름다운 장소가 많이 있죠. 이제 그 학교 곳곳마다 한 4포인트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벽화가 되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작년에 새롭게 리모델링된 그 도서실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야외에 또 우리 작년에 새롭게 설치된 농구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우리 학교 뒤쪽으로 CU 편의점 있는 데 있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안쪽 들어가면은 노원초등학교가 있고 노원초등학교 바로 옆쪽에 좀 작은 골목으로 되어 있는 그 공원이 있거든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거길 되게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가을에 그 야외 수업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매년 사실은 선생님 학교 와가지고 상원중학교 와서 그쪽 가서 가을에는 여러분들 학급마다 단체 사진을 쫙 찍어주곤 했었거든요. 거기 단풍 들면은 진짜 예쁘거든요. 앉아서 여러분들이 뭔가 그리거나 사진 찍는 수업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그곳을 되게 좀 좋아하는 편이긴 합니다. 이어서 볼게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는 무엇일까요? 어떤 조각이죠? 그렇죠? 많이 봤을 거예요. 그렇죠? 뭐죠? 비읍, 니은, 시옷. 그렇지, 비너스. 자, 비너스라고 하면은 뭐의 상징이라고 우리가 좀 많이 배워져 있죠? 그렇죠? 아름다움의 상징을 비너스다라고 해가지고 우와 진짜 넌 완전 비너스상 같아 막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게 이 비너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 비너스상 같은 경우에는 시대가 어느 시대에 만들어진 그 조각상일까? 기역, 리을, 시옷. 그렇지. 그리스 시대에 만들어진 조각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조각상에 보면은 가장 눈에 두드러지는 특징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일단은 뭐가 있을까요? 야해요 이거 말고 그런 거 말고 뭐가 있을까요?
뭐 팔이 없어요 막 그런 얘기가 있죠. 팔이 없는 거는 번외로 빨리 알려드리면은 이게 이제 조각상이 이후에 발견된 건데 한참 이후에 발견된 건데 그때 이제 조각상이 이제 부러지거나 해가지고 해서 이제 좀 이게 팔이 좀 잘린 채로 발견이 됐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런 그대로 이제 원형 그대로 이제 보존이 되어 있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로 알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옷이 살짝 벗겨져 있는 그런 모양새도 약간은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이 비너스상 같은 경우는 몇 등신일까요? 몇 등신이냐면은 8등신. 그래서 이제 우리 모델 아니면은 정말 좀 말도 안 되는 그 비율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와 8등신이다 하는 게 이 이유였어.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근데 실제 지금 우리 현실 세계에 8등신은 존재할까 안 할까? 그렇죠.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유전자가 많이 좋아져가지고 지금 세대에는 사실 8등신이 있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비율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나 연예인 같은 걸로 보면은 8등신이 있는데 사실 몇 년, 한 뭐 20년 전? 그 정도만 해도 사실 우리 세계에 8등신은 흔치 않았어요. 거의 존재하지 않았어요. 보통 7등신에서 7.5등신이 우리 인간이 보통 가지고 있는 등신이라고 하는데 이거 정말 말이 안 되는 8등신이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리스 시대에 이 비너스상은 왜 8등신으로 만들었을까? 그 이유가 있지. 왜냐면은 이 시대에는 가장 이상적인 것, 그러니까 그리스 시대에 만드는 조각이라든가 그림 같은 경우는 가장 너무나 완벽하고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리고 제작을 했었는데요. 이때 시대에는 8등신이 누가 봐도 가장 이상적인 비율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8등신에 맞춰서 조각을 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나온 게 왜 이제 뭐 피타고라스의 방식 막 그런 거 있죠. 피보나치의 수열 같은 거 막 있잖아요. 수학 좋아하는 친구들은 아마 조금 친숙한 용어일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 시대 때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황금 비율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 비율에 맞춰서 제작된 게 비너스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넘어가서 다음 조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각상도 비너스상이다? 근데 많이 다르죠? 어떤 면이 다르니? 그래요. 많이 짧고 눌리고 뚱뚱하고 약간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확실히 그리스 시대는 아니겠다. 그죠? 그럼 무슨 시대일까? 옛날이야. 완전 옛날. 기역, 시옷, 기역. 구석기 시대. 맞아요. 구석기 시대 때 유물, 그러니까 역사, 2학년이니까 이제 그 연관될 수 있겠다. 우리 이시영 선생님이나 오성찬 선생님 수업이 아마 됐을 거예요. 그렇죠. 구석기 시대부터 지금 쭉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석기 시대 때 나온 유물 중에 이 밀렌도르프의 비너스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 비너스상은 아까 본 비너스상이랑 많이 다른데 그 이유는 뭘까? 그때는 이거가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만들었은 건가? 맞아요. 자, 구석기 시대 때에는 어떤 것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됐었냐면은 이 시대에는 그 출산, 그러니까 노동력을 많이 확보할 수 있으면은 장땡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 때는 사실 남자보다는 여성이 훨씬 더 우선이었어요. 왜냐면은 여성이 아이를 출산할 수 있으니까. 출산한다라는 거는 즉 힘을 갖출 수 있다라는 거, 노동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가장 아름다움의 1순위였고 중요시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런 비너스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비너스상 보면은 이렇게 뭐 그 골반 부분도 튼실하죠. 그다음에 이제 가슴 부분도 이렇게 빵빵하게 이렇게 하고 막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출산의 상징인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본 비너스와 상과는 그래도 많이 좀 다른 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러면은 한번 다음 넘어가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좀 잘 아는 작품이 하나 나와 있죠. 그쵸? 모나리자 작품. 누가 만들었다? 레오나르도, 디읒, 비읒, 시옷. 그렇죠. 다빈치 작품. 다빈치 작품의 가장 대표적인 모나리자 작품인데 모나리자 작품 보면은 가장 특징적인 것가 또 바로 하나 있죠. 뭐가 없죠? 그렇지. 눈썹이 없는 거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15세기에 그려진 거예요. 이때는 이태리에서 그려진 건데, 모나리자는 그러면 과연 왜 눈썹을 밀었을까? 이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 오늘 하는 주제가 아름다움과 관련된 거니까 조금은 유추해보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왜 모나리자는 눈썹이 없었을까? 그치? 자, 답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너무 오래 하면 또 길어진다고 싫어하니까. 이때 시대, 이때 지역에서는 이마가 넓은 사람이 미인의 기준상이고 좀 우선순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눈썹을 일부러 밀어서 그 이마가 넓어 보이게끔 해서 이렇게 이런 모나리자도 그런 시대 반영상이 반영된 뭐 이렇게 여인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넘어가서 다시 보면은 추억이 돋습니다. 선생님 초등학생 때 나왔던 드라마인데요. SBS에서 방영됐었거든요. 토마토라는 작품인 건데 주연 배우가 남자는 김석훈, 여자는 김희선이라는 배우였어요. 김희선이라는 배우가 쌤 때는 진짜 장난 아니었습니다. 모든 남성들의 만인의 여인이자 정말 미인. 야, 미인하면 김희선, 미인하면 제일 예쁜 김희선 막 이러고, 그래서 남학생들 같은 그 선생님도 그래서 책받침에 이렇게 김희선 나오는 사진 같은 거를 코팅해가지고 막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때에는 그 여성들이 그 남자가 되게 좋아하는 그러니까 브라운관에서도 대중매체에서도 비춰지는 최고의 미인상은 어땠냐면은 되게 청순 미인, 눈 크고 얼굴은 또 하얗고 약간 연약하면서도 약간 좀 굳은 의지로 무언가를 헤쳐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머리띠도 보이죠. 그러니까 김희선이 하면 이때는 다 유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김희선 머리띠, 또 김희선이 했던 어떤 뭐 반지, 아니면 김희선이 이때 이 드라마에서 했던 요요가 또 있었어요. 그 요요도 엄청나게 막 유행이 되고 막 그랬었죠. 이때 90년대에는 그래서 청순 미인 같은 거가 되게 많이 좀 그 시대적으로 좀 미인상이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어서 보면은 이번에는 지금 때에도 여러분들이 좀 많이 그 보고 들었던 여자 배우예요. 전지현 배우가 나오죠. 근데 전지현 배우가 지금하면 또 그때랑 완전 달라. 선생님이 이때 지금 화면에서 보이고 있는 그 광고 중에 한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99년도에 나왔던 삼성 그 프린트의 이제 그 광고인데, 물론 선생님 아래에는 2000년도를 조금 대표하는 배우라고 적어놓긴 했는데, 이때 요 광고 99년도에 나왔던 요 광고 같은 경우 진짜 모든 사람들이 약간 다 깜짝 놀라는 그 정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약간 여성이라고 하면은 청순 미인이 그런 대표적인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요때에는 전지현이 테크노 전사라고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막 그런 게 나왔거든요. 당황스럽니 얘들아? 선생님이 설마 내가 창피하고 부끄럽진 않지? 그치? 제발. 그러니까 그런 막 테크노 전사라 뭔가 여전사의 느낌, 뭐 강렬하고 뭔가 이제 파이팅이 있고 힘 있고 뭔가 앞을 뭔가 향이 뭔가 전진하는 그런 뭐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되게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간 좀 와 새롭다 하면서도 와 이게 또 진짜 이쁘다, 진짜 멋있다 하는 뭐 그런 시대가 갑자기 좀 생각이 났네요. 그래서 이제 한번 그런 것 때문에 한번 가져와 봤고요. 넘어가서 보면은 이제 좀 다르죠. 2000년대 이제 초반쯤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우리 이준기 배우랑 김희철, 슈퍼주니어의 김희철이 되게 유행이었었어요. 이때 잠깐 그러니까 예쁜 남자가 한때 정말 신드롬이어가지고, 남성 배우 같은 경우도 약간 머리를 좀 길게 하기도 하고 지금은 좀 많이 하는 사람이 없는데 샤기컷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이제 좀 한번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어쨌든 대유행이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예쁜 남자가. 그래서 지금 그 왼쪽에 보이는 사진 이준기가 그 CF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아직도 있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미녀는 석류를 좋아해라는 석류 음료인데, 그러니까 이준기가 막 이거 들으면서 미녀는 석류를 좋아해 막 하면서 했었거든요. 토 나온다 막 하지 말고, 김현수가 했다고 하나의 예시를 들어준 것뿐이다 하고 막 이제 그 조성모 작년에 2학년이었던 이제 레거뉴 오빠 형이 한 거 기억나니? 초록매실 상큼해 깨물어주고 싶어 막 이거 했었던 거 있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약간 되게 예쁜 남자들이 한때 되게 유행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 거를 알려주고 싶어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선생님 이거 수업을 빙자로 해가지고 또 그 개인기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막 상큼해 막 그런 거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자, 그리고 넘어가서 보면은 2019년도 미스코리아, 선생님도 검색하면서 처음 알았네요. 그 김세연이라는 미스코리아가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좀 미의 기준이 되어서 미스코리아로 이제 선정됐다라고 하면 뭐 이렇게 가져갈 것 같아요. 가져왔어요. 보면 이쁘시네요. 이쁘시네요 여전히. 뭐 요런 2019년도의 미스코리아 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서는 조금 다른 느낌의 이미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남학생들은 많이 봤을 거예요. 그쵸? 누구의 발이죠? 지성팍. 우리 대한민국에 낳은 세계적인 정말 레전드 축구 선수이죠. 박지성 선수의 발인데요. 우리 박지성 선수의 발을 보면은 솔직히 외면으로만 보면은 어때요? 수술 자국도 나와 있고 울두락부락한 이제 그 핏줄도 보여 있고 하도 이제 운동을 많이 하셔서 발톱도 보면은 조금 많이 깎여 있고 패여 있고 정말 좀 안타깝기도 하고 좀 짠하기도 한 그런 발인데요. 이 발을 봤었을 때 사실은 그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로 선정되기도 하고 이걸로 조금 좀 이슈가 돼서 좀 많이 이제 유행이 되기도 했는데 이전까지 봤던 아름다움이랑 좀 많이 다르죠. 어떤 큰 울림이 있잖아요. 그쵸?